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의 참견입니다. 네, 오늘은 한서대학교 인성 영역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리 뽑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건지 우리 생각을 조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너무 이걸 믿지 말고 이걸 토대로 나는 어떻게 답변을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그 문항 중에서도 본인에게 관련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뭐 대학에 입학해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이런 거는 제외하고 좀 시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봤으니까 좀 참고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2번. 더불어 사는 삶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 더불어 사는 삶. 뭘까요?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MZ라서? MZ라서. 우리도 MZ긴 한데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요즘 MZ 세대들은 일단 제일 중요한 코로나 시기에 좀 묶여 있게 되면서 비대면 활동도 많아졌고, 뭐 사람이랑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더불어 사는 삶은 조금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절이나 어떻게 그런 걸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뭐 시골 유학이라는 말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요즘에는 무조건 유학을 간다고 하면 해외로 간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런 예절이나 그런 사람들 간에서의 행동 같은 걸 배울 기회가 적어지면서 시골로 유학을 좀 간다고 해요. 뭐 한 달 살기 같이 해서 뭐 시골로 가서 거기서 농촌 체험 같은 것도 하고, 뭐 어르신들한테 예절이나 아니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많이 배운다고 해요. 맞아, 요즘은 또 개인주의죠. 이기주의도 있고 내가 조금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돼서 본인한테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달라요. 이 나누면서 오는 행복이 정말 크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 더 돌아오는 것도 클 수도 있고. 맞아. 뿌듯함도 많고.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나눔을 통해 자신이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것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나눔, 당근마켓도 있겠고요. 작게는, 뭐 크게는 뭐 기부 이렇게까지 있을 텐데 당근마켓 많이 하시나요? 최근엔 안 했는데 예전에는 조금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무료 나눔 같은 것도 많이 했었는데 하면은 나에게는 필요가 없지만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런 걸 못 구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그걸 직거래 같은 거로 했을 때 직접 줬을 때 엄청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그럴 때마다 좀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무료 나눔이라고 해서 완전 막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자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챙겨주시기 때문에 더 그런 데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승무원 행사했을 때 기부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기부를 하는 사람은 뭐가 남을까 이렇게 생각을 사실 하긴 했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되게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눔이나 기부 이런 활동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본인 경험을 넣어서 경험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사례 같은 거를 찾아봐서 그런 예를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고양이 카페, 개 카페. 사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서 반려동물이 진짜 요즘은 막 애기처럼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뭐 자기는 못 먹는 거라도 고양이, 뭐 개한테는 잘 주고 이러는 게. 요즘에는 강아지 보험도 있잖아요. 대박이다. 병원비가 진짜.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 카페가 동물 보호 차원에서 무엇이 문제된다고 생각하는가. 네. 반려동물 카페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많죠. 일단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카페를 많이 가는데, 물론 관리가 잘 된 카페들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실제로 가본 데 중에서 한 군데는 너무 관리가 안 돼 있어서 뭐 강아지들이 털이 막 엉키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막 배변 같은 것도 그냥 막 있기도 하고, 이게 사람한테도 물론 안 좋지만 거기에 강아지들이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 건강에도 물론 안 좋을 거란 말이죠. 피부병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건강 부분에서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냐라는 질문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뭐
그런 동물 관리 보호소 이런 데에서 주기적으로 뭐 6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나와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게 맞아요. 좋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얘기하면 되지 그거를 않을까. 네, 관리사도 조금 많이 있으면은 훨씬 더 좀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 위기 상황. 국가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 자, 국가 위기 상황이 그동안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단합이 중요할 것 같아요. IMF 때도 근무후기 운동을 했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옛날에 근무후기 운동처럼 맞아요. 뭐 다 같이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경제를 좀 살리는. 근데 최근에는 달러가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달러 모으기. 달러 모으기 운동 이런 것처럼, 왜냐면 외화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도움이 조금 많이 될 것 같고. 혼자서 이렇게 돈을 모으고 금을 모으고 달러를 모았으면 이 위기 상황을 절대 극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단합력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았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을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때 수명의 연장으로 인생이 길어졌다는 의미인데, 장수의 좋은 점은 무엇이고 나쁜 점은 무엇이냐. 그쵸? 장수하고 싶으세요, 근데? 전 짧고 굵게 살고 싶어요. 몇 살까지요? 한 80. 오, 저도 한 80 정도? 너무 너, 삶에 의지가 없는 사람들 같은데. 근데 약간 그래요. 예를 들면 식물 인간으로 오래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그쵸, 있을까 의미가 이런 없죠. 생각이 들고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지금 나이에도 뭐 감기, 코로나만 걸려도 아픈데, 그니까. 나중에는 지금보다 의료기술 발달했다 해도 확실히 아프긴 할 거잖아요. 그쵸. 전 그 아픔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싫어요. 그니까 맞아. 그래서 장수를 이제 하는 거에 좋은 점은 아무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제 주변 사람들을 많이 오래 볼 수 있다는 점이지만, 단점을 생각하자면 이렇게 건강으로 인해서 아팠을 때 그만큼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힘들 수 있다는 게 그쵸.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만 아프면 괜찮지만 장수를 하면서 얼마나 그쵸. 인연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인연들도 다 나 같은 그런 슬픔을 같이 할 거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네. 자, 그 다음에 학교에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 근데 이거 당연한 너무 거 당연한 아니에요? 거죠. 학교 다닐 때 좀 지각과 결석을 자주 한 사람이라면 사회생활에 나왔을 때도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 약속이 어떻게 보면 사람 간의 가장 큰 신뢰인데 말이에요. 지각은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선생님과 아니면은 반 친구들과까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학생 때부터 없으면 나중에 성인 돼서도 일단 승무원에게 제일 큰 타격은 미스플라잇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본인이 승무원이 안 됐다고 가정했을 때도 근태가 안 좋은 게 제일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학생 때부터 맞아요.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살 벌은 여든까지 여든까지 간다. 이런 말처럼 학교에서부터 이런 그 기본 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 나중에도 문제 없이 잘 다닐 수 있답니다. 그다음에 폭우로 물에 잠긴 집을 복구하기 위해 작업에 필요한 보수업자를 불렀는데, 이때 보수업자가 감전이나 전염병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구를 해야 하므로 평소의 2배 가격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 보수업자의 요구는 타당한가? 저는 이 보수자한테 안 맡깁니다. 안 맞고요. 네. 사실 이건 충분히 우리들의 생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업이든 그런 위험 수당은 다 그 비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비행했을 때 예를 들어 위험한 나라에 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난 나라에 간다고 했을 때 비용을 더 받았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추가로 받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런 비용 같은 거는 사전에 조금 충분히 얘기를 하고 진행되는데, 그 당시에 와가지고 저 위험해서 2배는 더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러면 저는 믿고 못 맡길 것 같아요. 왜냐면 안 줬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제대로 해주실까요? 이런 좀 의구심이 좀 들 것 같고 신뢰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물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원이라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고, 예를 들어 그 보수업자가 본인이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또래들로부터 종종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이러한 친구들의 차별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는 그런 친구들을 얘기를 하기보단 그 친구들 부모님을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교육이 저는 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일단 사람은 뭐 다른 나라 사람이든 아니든 차별하는 거, 일단 요즘 외모 지상주의가 엄청 심하잖아요. 맞아요. 일단 외모 가지고도 그렇게 차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막 어리고 이런 가정교육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다면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내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부터 이런 교육을 잘 시켜주어야 그 어린 아이들은 그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에 새로이 생길 직업. 두 가지. 음.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진짜 고심을해서 생각을 한 건데, 일단 하나 첫 번째로는 저는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완동물에 관련된 시사용어, 펫테크 이런 것처럼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진짜 요즘에 아주머니들이 강아지 유모차에 끌고 다니는 거 보면 진짜 대박.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소리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애지중지 키우고 강아지한테 돈을 많이 쓰는 시대인 만큼 요즘 오마카세 많이 가잖아요. 가격이 조금 있어도 내가 대접받는 느낌을 들기 위해서 가는데, 나중에는 펫 오마카세가 생기지 않을까. 강아지를 위한 요즘에 유치원도 보내고 호텔도 보내고 하는데 오마카세는 안 생길까? 걔네들도 먹고 누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셰프님인데 좀 강아지를 위한 강아지 그런 걸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그런 쪽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셰프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생길 것 같아요, 곧. 그렇죠. 그리고 저는 자기관리 플래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저 또한 이제 자기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뭐부터 시작해야 되고 뭐부터 해야 되지? 영양제 같은 것도 어떤 걸 먹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도 많이 생기고, 나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피부과나 뭐 시술 이런 것도 하나하나 발품을 파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엄청 소요가 돼요. 맞아. 그리고 이 병원이 좋은지, 이 병원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어떤 영양제가 나한테 좋은지 이거 다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걸 다 정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나에게 맞는, 나는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나하나 해주는 그런 플래너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자기관리 안에는 어쨌든 나의 감정을 관리해주고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사람이 아니면 감정은 어떻게 그쵸, 대체할 할 수가 수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네. 사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치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본다고 생각하면 되고, 저희가 생각하는 좀 찐 검색을 해봤는데 다 비슷한 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오늘 한서대학교 인성영역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봤어요. 자,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은 면접도 화이팅 하시고 이제 응원하겠습니다. 네, 한소대도 이제 다음 주 아니에요? 그쵸, 이제 곧이에요. 그쵸. 한서대학교 합격 팁을 살짝 얘기해주세요. 제가 한서대학교 합격자로서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 저는 제가 키가 제일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에서 저만 붙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인사할 때 삑사리가 났어요. 그래도 붙었던 이유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사 문제 물론 어렵죠. 하지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웃으면서 본인 의견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든 붙을 겁니다. 붙여주실 거고요. 맞아요. 그 간절함이 사람들한테는 다 묻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답고 이제 똑부러지게 대답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